안녕하세요. 태국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태국에 여자친구가 있으시거나 혹은 남자친구분을 만나시는 한테 커플 분들을 위해서 혼인신고부터 결혼 비자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가 7, 8년 전에 와이프와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직접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비자를 받았던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차곡차곡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곳을 가야 하는지,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하시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이런 어려운 과정 때문에 태국의 결혼 비자 대행업체 혹은 브로커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브로커, 결혼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3만 밭에서 4만 밭까지 업체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결혼 비자, 노노 비자를 받을 때 제3국을 통해서 3개월짜리 비자를 받아와야 돼요. 그럴 때도 추가 경비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 비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 비자를 받는 그런 과정까지는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한국 남자분은 제일 먼저 한국 대사관을 먼저 가셔야 됩니다. 대사관을 가셔서 미혼증명서, 한국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미혼증명서를 띄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미혼증명서를 띄시는데 그 띨 때의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을 해서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걸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콕에 있는 이미그레이션 쨍화타나를 가셔야 돼요. 쨍화타나는 어디냐면 태국 외교부 영사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 외교부 영사국에 가셔서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발부한 태국어 번역문 미혼증명서에 대해서 이 사람을 확인했다라는 공증 필증을 인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그런 순서예요. 그걸 먼저 하셔야만 모든 순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쨍화타나에서 태국어로 되어 있는 미혼증명서의 공증을 받으셨다면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대사관에 들리셨을 때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영문으로 한 장씩 카피를 하세요.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의 처가 없음을 나와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도 미리 하나 떼어놓는 것이 나중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차피 모든 관공서 서류는 3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신 김에 떼어놓으시면 좋습니다. 혹은 대사관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공인인증만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프린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떼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국 대사관과 쨍화타나를 다녀오신 다음에 구청을 가셔야 됩니다. 구청을 가셔서 한국 남자분은 미혼증명서, 쨍화타나에서 공증받은 미혼증명서와 본인의 여권, 원본, 사본, 복사본 이렇게 준비하시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국 여자분은 밭브라 사촌, 태국 신분증이죠. 그리고 타비안반, 그리고 태국 미혼증명서 역시 3가지를 준비하셔서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제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요. 아마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도 태국인 2분의 증언이 공증이 필요할 거예요. 제 기억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자 받을 때도 필요한데 구청에 혼인신고할 때도 증인 2분이 함께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 가시면 태국 혼인신고는 완료가 됩니다. 굉장히 사실은 간단해요. 대사관에 왔다 갔다 하고 쨍화타나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끝난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결혼 비자를 위해서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국 대사관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국 대사관으로 가신 다음에는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물론 한국으로 직접 가시는 분들은 한국 자기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 대사관을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전자적 성부신고서 그리고 혼인신고서, 그 두 서류는 대사관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작성해서 대사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물론 한국분과 태국분의 신분증 사본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한국식 혼인신고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 신청을 대사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한국 대사관에서는 전자적 혼인 신청서 그리고 혼인 신고서,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하셔야 돼요. 물론 그 대사관에 가시면 대사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쓰시면 돼요. 그리고 태국에 혼인신고했다는 혼인증명서, 태국 혼인증명서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송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 기억에는 대사관에서 대행을 해줬던가? 혹은 번역을 해주는 그런 업체를 알려줬나 그랬을 거예요. 기억이 정확히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네요. 아무튼 대사관에 가서 다 해결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태국 혼인증명서는 한글 번역본으로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서류는 남자분과 여자분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같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대사관에서 진행하시는 건 한국분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한국의 혼인신고는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놓은 다음에 부모님들도 인사시켜 드릴 겸 겸사겸사 한국으로 날아가서 제 주소지 구청에 가서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한국 구청에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은 구청에 있는 혼인신고 서류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태국에서 혼인신고했다는 혼인신고서 한글 번역본, 대사관에 아까 신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구청에 가시면 그대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 신분증과 태국분의 신분증을 사본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한국 혼인신고도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시면 혼인신고는 바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혼인신고는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단지 쨍앗 하나만 미혼증명서 태국어 번역 공증을 외교부에서 받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거 하나 빼고는 그냥 구청과 한국 대사관만 다녀오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예요. 자, 그렇게 혼인신고를 마치셨으면 이제 결혼비자를 받아야 하겠죠. 태국말로는 결혼비자라고 안 하고 동반비자, 노노비자라고 합니다. 노노비자를 받을 때 다들 처음에 다 아실 거예요. 태국에서 1년치의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는 제3국에서 3개월짜리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끝내고 그 서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국에 있는 한남동의 태국 대사관을 가서 3개월짜리 노노비자를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라오스에 있는 태국 대사관을 방문하시죠. 그래서 본인이 서류를 챙기신 다음에 제3국, 뭐 라오스가 아니더라도 베트남도 상관없어요. 태국 대사관이 있는 제3국의 국가를 가셔서 3개월짜리 비자를 받아 오셔야 되는데 그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시면 태국에 다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3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서 서류가 제대로 안 되면 3개월짜리 비자를 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 비자는 노노비자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논비 비자도 처음에 받으실 때는 제3국에서 논비 비자를 받아갖고 들어오셔서 태국에서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제3국의 태국 대사관에서 노노비자 3개월짜리를 받으실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인과 태국인의 여권 사본, 그리고 신분증 카피본, 그리고 태국 여자분은 빠프라차천 신분증이죠. 신분증 4번, 그리고 타비안반 4번, 그리고 태국 혼인증명서 4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권용 사진도 넉넉하게 미리미리 두 분 다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은 언제든지 항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서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3국에서 받는 노노비자 3개월짜리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뭐 한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 가도 바로 내줍니다. 뭐 낸 다음에 뭐 일주일 뒤에 오세요, 뭐 3일 뒤에 오세요. 뭐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오면 바로 3개월짜리는 간단하게 비자를 내줍니다. 그 3개월짜리 비자 끝이 아니라 그 3개월짜리를 태국에 와서 다시 9개월 마저 1년치 중에 3개월이니까 9개월을 마저 연장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태국에서 거주하는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혼인신고를 하고 제3국에서 노노 비자를 받아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3국에서 노노 비자를 받고 태국에 입국하신 다음에 나머지 9개월을 연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제3국에서 3개월짜리 노노 비자를 받고 태국에 입국하신 다음에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 연장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서류를 말씀드리기 전에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한 번에 쭉 이어서 다이렉트로 끝내실 분들은 미리 태국 통장에 40만 바트, 하나 한 1600만 원 정도 40만 바트라는 금액을 미리 태국 통장에 예치를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혼인신고를 준비하는 기간과 3개월짜리 제3국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기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2,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가정하에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40만 바트를 3개월 은행에 예치를 해야만 결혼비자, 노노비자를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 끝나고 3개월 비자를 또 받아 갖고 오면 갖고 태국에 들어와서 그때 40만 바트를 또 넣으려고 하면 40만 바트 3개월 예치 기간을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혼인신고 하기 전에 결혼비자까지 준비를 하실 분들은 40만 바트 정도를 미리 예치를 해놓고 혼인신고부터 진행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40만 바트를 통장에 예치해놨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또 드릴게요. 태국에 입국하신 다음에 일단 태국에서 9개월 연장 비자를 받으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한국 남자분은 여권 원본과 4번 카피본, 그리고 은행 예치금 확인증명서. 은행 예치금 확인증명서는 은행에 가셔서 당일날 비자 신청하는 당일날 미리 예치를 해놓고 당일날 가셔서 한 200~300바트를 그 통장에 입금을 하시면 은행에서 예치증명서를 띄워줘요. 그 증명서를 이미그레이션의 떠머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 예치증명서는 미리 통장에 돈을 예치해놓고 비자 신청하러 가는 날 은행에 들려서 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증명사진 3x4cm 사진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서류에 본인의 사진을 붙여야 되니까요. 꼭 이렇게 한국 남자분은 이렇게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국 여자분의 준비 서류는 뭐 태국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빠뿌라 차촌, 신분증, 그리고 타비안반 이렇게 2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공동으로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떠머 이미그레이션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외에 준비할 서류는 제일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지도입니다. 뭐 이 지도는 구글맵에서 다운받으시면 안 되고요. 직접 본인이 그리셔야 돼요.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되고 본인 집 기준에 어떤 골목이며 어떤 도로 옆에 있으며 주변에 세븐일 편의점이 뭐가 있으며 어떤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해서 본인이 사는 거주지 근방을 이렇게 지도로 직접 그리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지도를 보고 나중에 이미그레이션 경찰이 집에 실사를 와요. 그것도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혼인신고했다는 결혼증명서를 4번과 원본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미그레이션에 까다롭게 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거주지에서 찍은 가족사진. 그러니까 저희도 이 사진 때문에 한 2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그 관할 이미그레이션에. 뭐냐면 한두 장으로 되지 않고 4장 이상의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4장 정도 준비하면 딱 맞더라고요.
집 안에서 찍은 커플 사진, 셀카로 찍으면 돼요. 커플 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는 집에 번지수가 사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4장이면 뭐 2장은 실내에서 찍고 2장은 대문에서 내가 사는 거주지에 번지수가 꼭 나오게 사진을 찍으셔서 가족 사진 4장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소가 안 나오거나 가족 사진이 아니고 뭐 이상한 데서 찍거나 그러면 또 빠꾸당해요. 이 사진 때문에 어떻게 찍으라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넷 체크를 하면 뭐뭐뭐 띄세요라고 이제 여기 태국 이미그레이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알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왔다 갔다 몇 번씩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혼증명서 원본과 4번, 그리고 가족사진 4장 정도 꼭 번지수가 나오게 찍으시고, 각자 준비할 신분증, 여권, 뭐 빠뿌라 차촌, 타비안반 등등의 아까 말씀드린 서류들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으면 결혼비자를 받는, 혼인신고가 아닌 결혼비자를 받을 때도 증인 2분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그분들 사인만 해서 제가 7, 8년 전에는 같이 이미그레이션에 가지 않았어요. 떠머에. 그분들이 그냥 사인만 해주시고 이렇게 2명 정도 와이프 가족분들 중에 뭐 사촌 언니라는 친척 동생들이 2분 정도가 서류만 써주셔서 그걸 갖고 갔는데, 이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증인을 해줄 수 있는 2분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함께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비자 연장할 때도 함께 오라는 말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분들은 앉아있다 그냥 와요. 안에 가서 물어보는 게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괜히 같이 갔다 오래 기다렸다가 앉아만 계시다 오셔서 미안했던 기분이 몇 번 느꼈던 게 미안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다렸다 그냥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 신청을 하실 때 2분의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위에 말씀드린 서류와 태국 분들 2분의 증인과 함께 이미그레이션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이제 뭐 이런 모든 서류 준비가 되고, 뭐 증인 2분이 또 증인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이미그레이션에 간부분과 2대1 인터뷰를 해요. 뭐 이 인터뷰는 사실은 어떤 거 물어볼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인터뷰예요. 인터뷰 가면은 그냥 뭐 어떻게 만났냐,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뭐 직업이 뭐냐, 여기서 어떻게 살 거냐, 뭘 하고 싶으면 사냐, 왜 태국에 살려고 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그냥 얘기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뭐 그냥 사업하고 조그만 게 있는데 뭐 우리 이렇게 사랑하게 돼서 여기서 그냥 살고 한국에서 주 수입은 한국입니다 라고 그냥 대충 둘러대셔도 그냥 인터뷰 이 사람은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모든 일말의 과정들이 끝나면 이미그레이션에서 한 달 뒤에 다시 오라는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모든 비자, 9개월 연장 비자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가 다 끝난 겁니다. 집에 기다렸다가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한 달 뒤에 가시면 이제 스탬프 딱 찍어오는 여권을 다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처음 비자 신청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비자 신청을 하고 집에 오시면 2, 3일 뒤에 이미그레이션 경찰이 집에 진짜 실사를 와요. 예전에는 실사를 온다고만 하고 오질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옵니다. 와서 본인들이 사진도 같이 찍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뭐 일하러 간다고 하고 뭐 안 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지 뭐 했는지, 몇 년 전부터는 본인이 와서 우리들과 경찰이 함께 또 사진을 찍어요. 뭐 실사를 했다는 그런 사진을 회사에다 제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튼 비자 신청 끝내고 집에 오면 일주일 안에 이미그레이션 경찰 2분이 집으로 실사가 옵니다. 뭐 지역에 따라 한 분이 올 수도 있지만 실사를 옵니다. 실사를 와서 정말 이 집에 사는지 주변 사람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와서 그냥 그 커플들만 만나고 이제 서류 작성만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결혼 비자를 해도 직접 이미그레이션에 사람이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끝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한 달 비자 신청을 하고 한 달 뒤에 이제 날짜에 맞춰서 이미그레이션에 가면 이제 여권에 이제 나머지 9개월
스탬프가 있죠. 찍혀 있으면 굉장히 뿌듯해요. 관광비자로 있다가 첫 비자를 받으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비자를 받는 건 쨍하타나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제3국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만 그 다음 연도 1년 뒤부터는 간단하게 이제 이미그레이션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이미그레이션에 제출하는 그 서류만 준비하시면 돼요. 뭐 한국 대사관도 갈 일이 없고 방콕에 있는 쨍하타나도 갈 일이 없고 제3국을 갈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는 9개월 연장 기간이 아니라 1년짜리 비자를 계속 연장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혼인신고 후에 지역 이미그레이션에서 띄는 서류들, 여권 4번, 뭐 거주증명서, 지도맵, 가족 사진, 혼인증명서 이런 것들만 준비하시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뭐 편안하게 1년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짜리 결혼 비자와 뭐 다들 아시겠지만 90일 거주지 신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1년짜리 비자를 받았어도 90일마다 관할 이미그레이션에 거주 신고를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굉장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끄트머리 영상에 제가 텍스트로 편안하게 모든 과정과 필요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게 영상을 후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하시고 자세히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셔서 지금 결혼을 생각하거나 혹은 혼인신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뭐 3, 4만 바트 주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결혼비자 수수료 1,900바트 내시고 결혼비자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경험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혼비자 1,900바트 수수료 외에 왔다 갔다 하는 경비나 자주구리한 경비들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은 뭐 몇만 바트씩 들어가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태국 여자친구분과 시간이 있다면 겸사겸사 데이트 겸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뭐 생활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태국에서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